내 아들의 약혼녀가 내게 전화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손녀를 보고 싶다면 5천만 원을 결혼 선물로 보내세요.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파티에 불쑥 나타나 영상을 틀었다. 아기에 대한 진실이 그녀를 비명을 지르게 했다. 여기까지 따라와 줘서 고맙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줘. 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보고 싶어. 내 이름은 김영희, 62세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사실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 박지민 때문이었다. 화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화 화면에 아들 민수 이름이 뜨자 가슴이 기쁨으로 뛰었다. 지난번 통화 이후 3주가 지나 있었고 아들이 몹시 그리웠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민수의 것이 아니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그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영희 씨, 저 지민이에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왜 지민이 민수의 전화기로 전화를 한 걸까? 민수는 어디 있는 걸까? 지민 씨,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민수 어딨어요? 민수가 바빠서요. 그녀는 익숙한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기다렸다. 위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지난 2년간 민수와 사귀면서 지민은 단 한 번도 내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 같은 방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내가 내 아들의 삶의 침입자라도 된 것처럼. 민수와 제가 결혼식에 대해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엔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결혼식에 오지 않길 원해요. 그 말은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다. 순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뭐라고요? 나는 주방 조리대를 붙잡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희 씨. 우리 많이 논의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모두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민수의 엄마예요. 간신히 말을 꺼냈다. 내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낯설었다. 그래서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민수의 특별한 날이 완벽하길 원할 거예요. 드라마도 긴장감도 없이요. 드라마? 긴장감? 내가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랬죠. 영희 씨. 지민이 말했다.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우리 결정에 항상 의견을 내시죠. 민수는 그게 지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수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홀로 키운 아들, 민수가 8살 때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 내가 혼자 키운 그 아이가 정말 나를 문제로 생각한다고. 민수와 얘기하고 싶어요. 간신히 말했다. 민수는 나와 같은 생각이에요, 영희 씨. 사실 이건 민수 아이디어였어요. 거짓말. 그건 거짓말일 거야. 민수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전화했을 때 민수가 받지 않았던 때,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핑계를 댔던 때, 지민이 민수가 바쁘다고 대신 전화를 받았던 때들. 그런데 지민이 더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아시다시피 저 임신했잖아요. 미래 손녀가 필요로 할 게 많아요. 가족의 행복을 정말 생각한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죠. 그제야 전화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얼마나요?
나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물었다. 5천만 원이면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결혼 선물로,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요. 그 돈을 보내면 결혼식에 오는 걸 다시 고려할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내가 간호사로 30년 동안 야근하며 모은 평생 저축, 은퇴 후를 위해, 의료비를 위해, 노년의 안정감을 위해 아껴둔 돈이었다. 그런 돈 없어요. 나는 거짓말했다. 사실 그 돈은 있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 여자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외쳤다. 유감이네요, 영희 씨. 손녀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줄 몰랐어요. 민수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했잖아요. 민수가 바빠요. 민수의 입장도 분명히 했고요. 금요일까지 결정하세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손녀를 절대 못 봐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주방에 서서 전화기를 쥔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집안의 정적은 숨 막힐 듯 했다. 2년 동안 지민이 민수를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걸 지켜봤다. 처음엔 미묘했다. 내가 너무 보호적이거나 참견한다고 은연중에 내비치는 말들, 민수가 남자로 성장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던지는 말들. 점차 민수의 방문이 뜸해졌고 전화도 드물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지민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2년 전 민수가 추석 연휴에 지민을 집으로 데려왔다. 지민은 아름다웠다. 그건 부정할 수 없었다. 키 크고 금발에 가까운 염색머리, 완벽한 미소, 꿀처럼 달콤한 말투. 하지만 그녀 눈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지민이 대화를 주도하며 민수가 나와 이야기하려 할 때 끼어들고, 내가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미소를 짓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 방문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일주일에 3번은 전화하던 민수가 1번, 그러다 2주에 1번, 최근 몇 달은 거의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는 민수가 아기였을 때 내가 품에 안고, 어린아이였을 때 동화책을 읽어주고, 10대였을 때 함께 영화를 보던 자리였다. 그리고 울었다. 내 아들이 낯선 사람처럼 변한 것, 어쩌면 절대 만나지 못할 손녀, 우리 삶에 들어와 모든 걸 망가뜨린 그 잔인한 여자 때문에 울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내 안에서 작은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민은 나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나를,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며칠이 지옥 같았다.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그 전화를 언니 김수진에게만 털어놓았다. 수진은 나보다 2살 어린데 늘 우리 둘 중 더 현실적이었다. 내가 고향 마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남아있던 동안 수진은 서울로 올라가 의료센터 관리자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쉽게 속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너를 가지고 노는 거야, 영희야. 목요일 점심에서 수진이 말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민수가 너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거야. 민수가 정말 내가 방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샐러드를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제발, 그 애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네가 야근하느라 나한테 민수를 맡겼을 때 울던 거 기억해. 의사가 돼서 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던 거. 맞는 말이었다.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세상의 중심이었다. 민수가 8살 때 아빠 정훈이 가족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며 떠난 후 우리 둘만 남았다. 우리는 단순한 모자 이상이었다. 절친, 비밀을 나누는 동반자였다. 수진, 내가 모르게 민수를 멀리한 걸까? 수진이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았다.
영희, 너는 그 애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대학 학비를 위해 야근했고 엄마 차를 팔아서 민수 아파트 계약금을 댔잖아. 네가 잘못한 건 민수를 너무 사랑한 것뿐이야. 그럼 왜 저를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그 여자가 민수를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또 다른 게 이상해. 뭐가?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말해준 그들의 방문이나 전화 대화에서 지민의 임신이 뭔가 맞지 않아. 무슨 뜻이야? 지민이 1월에 임신했다고 발표했지. 응, 설날 저녁 식사에서. 지금은 4월이야. 그럼 임신 4개월 차야. 그렇지. 그런데 2주 전 마트에서 봤을 때 배가 거의 티가 안 났다고 했잖아. 맞는 말이었다. 2주 전 마트에서 민수와 지민을 만났다.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대화였다. 민수는 내 눈을 거의 보지 않았고 지민은 그 가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배는 살짝 나온 정도였다. 어떤 여자들은 덜 드러날 수도 있지. 나는 말했지만 내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었다. 영희, 너는 산부인과 간호사로 15년 일했어. 수백 명의 임신을 봤잖아. 첫 임신 4개월이면 더 드러나야 해. 수진 말이 맞았다. 내가 민수를 임신했을 때 4개월째 이미 배가 꽤 나왔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며 본 초산 여성들은 대부분 그 시점에 더 두드러졌다. 게다가 수진이 계속했다. 지민이 너를 병원 진료나 초음파에 초대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아? 첫 임신 여성들은 초음파 사진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맞았다. 지민은 초음파 사진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진료 날짜도 언급하지 않았고 임신 증상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항상 화제를 바꿨다. 그리고 또 수진이 덧붙였다. 2주 전 마트에서 지민이 뭘 먹고 있었지? 임신부가 보통 4개월째 특정 음식을 피하거나 갈망하지 않아. 그 마트 만남을 떠올렸다. 지민은 준비된 스시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책임감 있는 임신부라면 특히 임신 초기 4개월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수진, 무슨 암시를 하는 거지? 아직 암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뭔가 맞지 않는다고. 이 여자가 아기 핑계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좀 조사해볼 가치가 있어. 어떻게 조사해? 수진이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민수가 지민이 진료받는다고 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은주라고. 나와 몇 년 같이 일했지. 은주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볼게. 그건 의료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야. 환자 기록을 보라고 할 건 아니야. 그냥 그 여자가 그 병원에 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할 뿐이야. 은주는 접수처에서 일해. 모든 환자를 보거든. 그날 오후 수진이 알아보는 동안 나는 집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의 기억을 되짚었다. 2월 민수 생일 파티에서 지민이 비싼 레스토랑을 고집하고 와인을 마셨던 게 떠올랐다. 임신 중에 와인을 마셔도 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 이상했다. 3월에는 그들 아파트에 갔을 때 지민이 무거운 가구를 옮기고 있었다. 임신 중에 무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의사가 운동이 좋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돈 문제도 있었다. 지민이 민수 삶에 들어온 후 민수는 내게 소액 대출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50만 원, 100만 원 항상 갚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요구. 전화벨이 울려 생각이 끊겼다. 수진이었다. 영희,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은주가 방금 전화했어.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안 돼. 그냥 와. 수진 집으로 운전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좋은 소식이길 바랐지만 간호사로 일하며 쌓은 직감은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수진 집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귀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수진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빨리 들어와. 수진이 내 팔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다. 수진은 평소답지 않게 동요해 보였다. 은주가 뭐래? 나는 물었다. 수진의 표정에서 이미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았다. 영희, 앉아서 들어. 지민은 병원에 갔었어. 하지만 임신 진료가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일반 부인과 진료.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 은주가 예약 시스템을 살짝 확인했는데 지민은 3주 전 정기 검진으로 왔어. 의료 기록에 임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럴 리 없어. 1월에 임신했다고 했잖아. 더 있어. 은주 말로는 임신 4개월이면 정기검진, 혈액검사, 초음파가 있어야 해. 시스템에 산부인과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지민은 아무것도 없어. 손이 떨려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지민이 임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은주가 더 소름 끼치는 걸 말해줬어.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뭐? 1월 설날 직후에 지민을 병원에서 봤대.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 민수랑? 아니, 키 크고 검은 머리 잘 차려입은 남자랑. 은주가 주차장에서 그들이 키스하는 걸 봤대. 세상이 흔들렸다. 지민이 1월에 다른 남자와 있었고 설날에 임신을 발표했다면 날짜가 전혀 맞지 않았다. 수진, 확실해? 은주는 얼굴 기억이 좋아. 민수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게 이상했다고 분명히 기억했대.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다. 그럼 이게 다 뭐야? 왜 임신한 척 했을까? 생각해봐, 영희. 임신 발표 이후 무슨 일이 있었지? 1월 발표 후 민수는 야근을 시작했고 아기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내게 자주 돈을 빌렸고 지민은 결혼식과 미래 비용을 언급하며 돈 얘기를 꺼냈다. 지민이 임신을 핑계로 민수를 재정적으로 조종했어. 나는 깨달았다. 민수뿐만 아니라 내게도 5천만 원을 요구했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돈을 빌렸을까? 지민의 부모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삼촌과 사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수진, 민수에게 말해야 해. 민수가 너 말 믿을까? 그 여자가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 질투나 원한 때문에 지어낸 거라고 생각할 거야. 맞는 말이었다. 민수는 지민에게 완전히 빠져 진실을 보지 못할 터였다. 그럼 어떻게 해?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수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어떤 증거? 은주가 말했는데 1월에 지민과 함께 있던 그 남자를 병원에서 몇 번 더 본 것 같대. 불임 전문의 최 박사 환자인 것 같다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진짜 아빠일까? 지민이 정말 임신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은주가 병원 시스템에서 본 바로는 임신이 아니야.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을 수도 있지. 만약 아기가 민수의 것이 아니라면? 방이 빙빙 돌았다. 몇 달간 지민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다. 수진, 어떻게 해야 해? 은주 말로는 최 박사가 수요일 오후 진료를 해. 마침 다음 수요일에 은주가 더블 근무야. 지민이 나타나면 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만약 안 나타나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하지만 영희,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민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민수의 아이인 척하거나
아예 임신하지 않은 거짓말로 속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금요일, 지민이 5천만 원을 보내라던 마감일이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결정했나요, 영희 씨? 지민의 목소리는 조급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나는 말했다. 시간 없어요. 민수는 당신이 가족을 지원하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했죠. 그 말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팠다. 민수가 정말 내가 손녀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법한 말이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외될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민, 민수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당신이 우리를 진심으로 지원할 때까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과 함께 분노가 있었다. 이 여자에 대한 차갑고 단호한 분노.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다. 돈 안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진실을 밝혀낼 거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완벽해. 수진이 답했다. 은주가 방금 전화했어. 지민이 수요일에 초회 박사 예약이 있어. 이번엔 우리가 준비할 거야. 다음 주 악몽처럼 느리게 흘렀다. 수요일, 수진과 은주가 최악의 의심을 확인해줬다. 지민은 초회 박사 병원에 왔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1월에 봤던 그 남자와 함께였다. 은주는 대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정말 이게 먹힐까? 남자가 지민에게 물었다. 민수는 순진해. 내가 말하는 건 다 믿어. 지민이 답했다. 은주는 지민의 의료기록 일부를 봤다. 지민은 임신 중이었지만 날짜에 따르면 아기는 10월이 아니라 12월에 잉태되었다. 충격적이게도 기록의 아버지 이름은 민수가 아닌 이재현이었다. 수진이 그날 오후 전화로 모든 걸 말했다. 나는 몇 분간 말없이 그 배신의 규모를 받아들였다. 영희, 거기 있어? 여기 있어. 나는 중얼거렸다. 누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어떻게 할 건지. 좋은 질문이었다. 당장 민수에게 전화해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수진 말이 맞았다. 민수는 믿지 않을 터였다. 지민은 거짓의 그물을 치밀하게 짰다. 결혼식이 내일이야. 내가 말했다. 응. 은주가 의료기록 사진을 확보했어. 중요한 페이지 사진이 있어. 그리고 지민과 이재현이 병원에서 찍힌 영상도. 은주가 몰래 찍었어. 수진은 모든 걸 준비했다. 간호사로 일하며 증거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수진, 결혼식 장소 알아? 응. 민수가 강남 리버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한다고 했대. 왜? 가려고. 지민이 나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 그게 그녀의 실수야. 결혼식 날은 화창하고 아름다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축해 완벽한 날이었다. 나는 2년 전 샀지만 입지 않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단정히 화장하고 우아하게 머리를 했다. 지민을 마주한다면 그녀가 생각하는 비참한 모습이 아닌 품이 있는 모습으로 할 터였다. 오후 3시, 수진이 집에 왔다. 의식이 시작 직전에 도착해 지민이 소란 없이 쫓아내기 어렵게 계획했다. 다 챙겼어? 수진이 물었다. 나는 태블릿이 든 가방을 만졌다. 은주가 찍은 사진, 진료 날짜, 이재현 정보가 담겨 있었다. 다 챙겼어. 강남 리버사이드 컨트리 클럽은 지민이 고를 법한 장소였다. 고급스럽고 비싸고 인상적인 곳. 주차장엔 고급 차들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많은 하객이 보였다. 준비됐어. 수진이 물었다. 나는 심호흡했다. 준비됐어. 우리는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갔다. 접수원이 너무 바빠 우리 이름을 묻지 않았다. 우리는 하객들을 따라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테라스로 갔다. 하얀 의자와 꽃 장식이 있었다.
앞쪽 장미 아치 아래 민수가 있었다. 민수를 보니 가슴이 조였다. 검은 턱시도 차림의 멋진 모습이었지만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다. 순간 망설였다. 정말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건가? 하지만 지민의 잔인한 목소리, 몇 달간의 조종, 거짓, 민수를 내게서 멀어지게 한 방식이 떠올랐다. 민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며 평생을 살게 둘 순 없었다. 수진과 나는 뒤쪽에 앉아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음악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일어섰다. 지민이 입구에 나타났다. 디자이너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하얀 장미 부케를 들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속았을 터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통로를 걸으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재단에 도착하자 민수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내 불쌍한 아들은 앞이를 몰랐다. 목사가 결혼, 사랑, 충실에 대한 전통적인 말을 시작했다. 아이러니가 참을 수 없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는 분은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침묵하시오. 때가 됐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놀란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수는 나를 보고 혼란해서 분노로 표정이 바뀌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민은 창백해졌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민수야, 네 엄마가 내가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달콤하게 말했다. 나는 앞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느껴졌지만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민수야, 네 약혼녀가 너에게 모든 걸 속였어. 그만하세요. 지민이 소리쳤다. 보안, 이 여자를 내보내세요.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민수, 내가 말했다. 내 약혼녀는 임신했어. 하지만 그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야. 미쳤어요. 지민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진짜 아빠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야. 그걸 증명할 의료 기록이 있어. 수진이 태블릿을 건넸다. 나는 은주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건 최 박사 병원의 의료 기록이야. 지민이 임신한 건 맞지만 잉태 날짜는 네가 들은 것과 맞지 않아. 그리고 여기 나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진짜 아빠 이름이 나와. 민수는 화면을 보며 분노에서 혼란, 공포로 표정이 바뀌었다. 그건 가짜 문서예요. 지민이 더듬거렸다. 이 영상도 가짜야? 나는 은주가 찍은 지민과 이재현의 병원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지민이 다른 남자와 키스하며 민수를 속이는 대화가 분명히 들렸다. 테라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다. 민수, 지민이 그의 손을 잡으려 하며 속삭였다. 다 설명할 수 있어. 민수는 불에 댄 듯 손을 뗐다. 내 아이라고 했던 아기가 네가 말한 달보다 한 달 뒤에 잉태됐다고 설명할 수 있어. 의료 기록에 다른 남자 이름이 나온 것도 설명할 수 있어. 지민은 하객들을 둘러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충격과 혐오의 표정만 보였다. 날짜가 틀렸을 거예요. 그녀가 약하게 말했다. 의사들이 실수해요. 그럼 너와 그 남자가 같이 있는 영상도 실수야. 지민은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넌 이해 못해. 그녀가 민수에게 소리쳤다. 재현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를 떠났어. 내겐 아무도 없었어. 넌 나를 사랑했어. 나와 아기를 돌봐줄 거였잖아. 그럼 그의 아기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민수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민수는 천천히 결혼 반지를 빼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작은 금속 소리가 침묵 속에서 크게 울렸다. 끝났어.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엄마, 집에 데려다 줄래요? 결혼식이 취소된 후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민수는 일시적으로 내 집으로 돌아왔다. 20살 이후 처음이었다. 그의 옛방에서 민수를 보니 10대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민수는 내가 키운 밝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깊이 배신당해 망가져 있었다. 거의 말하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뒷마당 포치에 앉아 어린 시절 놀던 정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결혼식 후 월요일,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민수의 직장 동료 어머니였다. 김영희 씨, 저는 최미영이에요. 제 아들 민재가 민수와 같이 일해요. 안녕, 미영 씨. 잘 지내?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전화한 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감사? 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에게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요. 위장이 조였다. 무슨 뜻이에요? 그 지민이요. 우리 민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민수와 지민이 아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했대요. 결혼 후 갚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주방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민재가 돈을 줬나요? 네, 지난달이에요. 민재뿐만 아니라 민수의 직장 동료 몇 명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대요. 임신 합병증, 예상치 못한 비용이라며 결혼 후 갚겠다고 했죠.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지민의 조종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다. 몇 명이나 속였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민재 말로는 적어도 6에서 7명이 지난 몇 달간 돈을 빌려줬대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까지. 전화를 끊은 후 민수를 찾았다. 그는 방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민수, 물어볼 게 있어. 민수는 지쳐 보였다. 뭐예요, 엄마? 지민이 네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의 혼란한 표정은 몰랐다는 걸 말해줬다. 뭐요? 누구한테요? 미영의 전화를 말해줬다.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충격받았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계속 돈을 줬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야 했지? 얼마나 줬어? 민수는 머리를 쓸었다. 정확히 모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아기 용품, 임신복, 보험이 안 되는 특별 진료비라고 했어요. 빠르게 계산했다. 민수가 준 돈, 내게 요구한 돈, 동료들에게 사기친 돈을 합치면 지민은 몇 달 만에 100만 원 이상을 모았다. 민수, 변호사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민수는 동료들에게 전화했다. 이야기는 비슷했다. 지민은 각자에게 따로 연락해 민수에게 말하지 말라며 부끄러워할 거라고 했다. 임신 합병증,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한 돈이라며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민재는 500만 원, 행정주리 수연은 300만 원, 회계부서 준호는 800만 원을 빌려줬다. 이제 어쩌죠? 그날 밤 밥을 먹으며 민수가 물었다. 내 친구들이 원한다면 사기 신고를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제 말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렇게 눈멀었지?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민수를 봤다. 내 아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민수, 그 여자는 전문 조종자야. 너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신뢰를 얻어서 조종했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신호를 봤어야 했어요. 엄마가 경고하려 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요. 내가 언제 경고했어? 제발 엄마, 지민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 의심을 직접 말했다면
민수는 내가 질투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수,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지민을 정말 사랑하고 그녀가 너를 행복하게 했다면 나도 받아들였을 거야. 정말요? 정말.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또 왔다. 지민의 이모, 이혜진 씨였다. 민수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주방에서 대화를 들었다. 민수, 지민 이모 혜진이에요.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사과요? 왜요? 지민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랑은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긴 침묵이 흘렀다. 민수, 지민은 예전에 이런 짓을 했어요. 민수는 창백해졌다. 전에 뭐를 했어요? 3년 전 콜로라도에서 유부남과 임신했어요. 그 남자가 아내를 떠난다고 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거부했죠. 그래서 지민은 젊은 치과 의사와 사귀면서 그 아이를 그의 아이로 속이려 했어요. 그래서요. 치과 의사가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알아채고 DNA 검사를 요구했어요. 지민이 거부하자 관계를 끝냈죠. 지민은 5개월 채 유산했어요. 민수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리고 2년 전 여기로 왔어요. 나는 그녀가 교훈을 얻었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죠. 하지만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을 소셜미디어로 보고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셜미디어요? 결혼식 영상이 바이럴 됐어요. 누군가 그 장면을 찍어서 올렸어요. 지민이 수백 개의 악플을 받고 있어요. 민수와 나는 서로를 봤다. 결혼식 이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어떻게 그녀가 전문 사기꾼인지 몰랐지. 민수가 물었다. 넌 좋은 사람이야, 민수.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려 해. 없어도 말이야. 엄마를 내 삶에서 멀리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거짓을 믿어서 미안해요. 이제 괜찮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몇 달의 단절은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안다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지민은 민수를 잃었고 결혼으로 얻으려던 돈을 잃었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 그런 여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내 예감은 맞았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은 내 전화였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히스테릭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내 인생을 망쳤어. 지민, 너 스스로 인생을 망쳤어. 너의 거짓 때문에. 민수는 나를 사랑했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네가 다 망쳤어. 민수는 그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했어. 그의 마음으론 내 아이일 수 있었어. 하지만 네가 다 망쳤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5분 후 민수 전화가 울렸다. 또 지민이었다. 이번엔 울며 애원했다. 민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이거 고칠 수 있어. 실수했지만 너를 정말 사랑해. 민수는 나를 보며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지민, 지금 너랑 얘기할 수 없어. 5분만 줘. 다 설명할게. 설명할 거 없어. 아기에 대해 거짓말했고 돈에 대해 거짓말했고 아마 전부 거짓말했겠지. 돈은 다 갚을게요. 방법을 찾을게. 그리고 아기에 대해 재현이 생물학적 아빠라도 너는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어. 민수는 눈을 감았다. 지민, 그만해. 임신한 채 혼자라고 생각했어야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밤새 30분마다 지민은 애원, 위협, 히스테리를 오갔다. 결국 전화를 뽑았다. 다음 날 민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지민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효과가 있을까?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시도해야 해요. 그 여자는 집착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무서워요.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몰랐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6개월 후 내 삶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찾았다. 민수는 내 집에 머물렀지만 절망이 아닌 선택이었다. 우리는 전보다 더 성숙하고 정직한 관계를 재건했다. 아침은 특별해졌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우리 둘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포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보며 하루를 계획했다. 작은 의식이었지만 아들을 되찾은 행운을 상기시켰다. 그녀 소식 들은 거 있어. 10월 아침 민수가 커피에 설탕을 넣으며 물었다.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다. 결혼식 후 처음 몇 달, 지민은 계속 연락했다. 번호를 바꾼 후엔 편지, 모르는 번호의 문자, 민수 직장이나 내 집 근처에 나타났다. 수진 말로는 콜로라도로 돌아갔다던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깨가 살짝 풀렸다. 지민 이야기는 여전히 그를 긴장시켰다. 아기는 8월에 출산했대. 여자아이야. 재현이 책임진 것 같아. 수진 친구가 콜로라도 병원에서 그들을 봤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아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겪었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몇 달간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었다. 가끔 생각해. 그가 물었다. 만약 그 아기가 정말 네 아이였다면? 나는 신중히 대답했다. 넌 훌륭한 아빠가 됐을 거야. 그리고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과 함께라면 넌 정말 멋진 아빠가 될 거야.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 확신해. 확신할 이유가 있었다. 최근 민수는 직장 동료 은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점차 더 자주. 은혜는 민수처럼 엔지니어였고 2살 어렸으며 민수를 오랜만에 웃게 하는 유머 감각이 있었다. 오늘 은혜랑 점심 먹어? 나는 태연히 물었다. 민수는 재밌다는 듯 미소 지었다. 네 엄마. 그리고 네. 저 은혜 좋아해요. 하지만 아직 집에 데려올 준비는 안 됐어요. 나는 웃었다. 누가 뭐래? 민수가 출근한 후 수진이 방문했다. 지민 사건 이후로 일주일에 2번 들렀다. 좋아 보여. 수진이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좋아. 정말? 악몽 안 꿔? 지민이 돌아올까봐 걱정하네. 처음 몇 달은 악몽을 꿨다. 지민이 민수를 설득해 영원히 잃는 꿈. 하지만 점차 사라졌다. 가끔 생각해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수진, 그 여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야. 바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네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야.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 필요 이상으로 그녀를 망신 주지 않았어. 그냥 진실을 드러내고 결과를 따르게 했지. 나도 많이 생각했다. 지민의 거짓을 알게 됐을 때 그녀가 나를 아프게 한 만큼 아프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없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했다. 민수 직장 동료들 소식 들었어? 수진이 물었다. 돈 잃은 사람들. 대부분 고소하지 않기로 했대. 돈이 그들의 삶을 망칠 정도는 아니었고 지민이 받은 공개적 망신이 충분한 벌이라고 했어. 민재는 500만 원 잃은.
그는 고소했지만 지민이 이사 가기 전에 돈을 갚았대. 재현이 빚 갚는 걸 도왔다더라. 그날 오후 민수는 특별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좋은 소식을 알 때 짓는 미소였다. 무슨 일? 내가 물었다. 오늘 은혜랑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진짜 데이트로 나가자고 했어요. 기쁨이 밀려왔다. 은혜가 뭐래? 좋다고 했어요. 민수, 정말 기뻐. 그리고 엄마, 은혜에게 전부 말했어요. 지민, 결혼식, 모든 걸. 처음부터 진실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 내 진심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남자를 엄마와 멀어지게 하는 여자는 가치 없다고 했죠.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며 지난 일 년을 돌아봤다. 지민의 그 끔찍한 전화로 시작해 고통, 조사, 끔찍한 발견, 결혼식에서의 대면까지. 하지만 민수가 은혜와 통화하며 웃는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게 가치 있었다고 느꼈다. 아들을 되찾았고 우리 관계는 더 강해졌다. 민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3개월 후 1월에 민수는 은혜를 집으로 데려왔다. 내가 상상한 그대로였다. 똑똑하고 재밌고 진심이었다. 특히 은혜가 민수를 보는 눈빛이 좋았다. 맹목적인 숭배가 아닌 진정한 존중과 애정이었다. 무엇보다 은혜는 민수의 관심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다.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적절한 질문을 하고 민수의 창피한 이야기를 웃으며 들었다. 지민과 완전히 달라. 민수가 은혜가 설거지를 돕는 동안 속삭였다. 응, 진짜 여자야. 내가 동의했다. 6개월 후 민수는 은혜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고 다시 6개월 후 내게 결혼 제안을 해도 되냐고 물었다. 확신해? 나는 은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민수가 감정적으로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신하는 일이에요. 그가 답했다. 엄마, 은혜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절대 나를 엄마와 멀어지게 하거나 죄책감을 주지 않아요. 민수와 은혜의 결혼식은 첫 결혼식이어야 했던 모습이었다. 작고 친밀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은혜는 내가 결혼식을 계획하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불가능한 요구, 드라마, 과시 없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과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했다. 목사가 반대 이유를 물었을 때 은혜는 나를 보며 윙크했다. 모두 웃었고 민수도 웃었다. 연회에서 민수는 나와 춤을 추자고 했다. 고마워요, 엄마. 그가 천천히 춤추며 말했다. 뭐가? 나를 구해줘서요. 내가 엄마를 밀어냈을 때 포기하지 않아서요. 나를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사랑해줘서요. 넌 내 아들이야, 민수. 항상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알아요. 이제 은혜도 그걸 알아요. 춤을 추며 연회장을 둘러봤다. 수지는 민수 직장 친구들과 웃으며 있었고 그들 중 다수는 지민에게 속은 이들이었다. 은혜는 아버지와 춤추며 행복으로 빛났다. 순수한 기쁨과 평화의 장면이었다. 지민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가끔 수진이 간접적인 소식을 전했다. 재현과 문제가 있었고 결국 관계가 깨졌다. 지민은 민수에게 한 번 더 연락하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고 성숙하게 그 부분을 끝냈다. 민수와 은혜 결혼 1년 후 그들은 내게 가장 멋진 소식을 전했다. 부모가 될 거였다. 이번엔 의심, 드라마, 거짓 없이 순수한 기쁨뿐이었다. 손녀 은채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우리가 거쳐온 여정을 떠올렸다. 지민이 준 고통, 하지만 그녀가 무심코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과 조종의 차이, 정직의 중요성,
진짜 가족을 위한 싸움의 가치를 생각했다. 은채는 거짓과 조종 없이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랐다. 은채가 충분히 크면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 싸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때로 포치에 앉아 은채가 아빠가 놀던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보며 지난 일을 돌아본다.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진실은 드러나야 했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했다. 지민은 거짓과 조종으로 내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 어떤 복수보다도 달콤한 승리였다.